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박시영이 간다 7번째 시간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만나러 국회에 왔습니다. 오늘 장소가 국회 사랑제 앞인데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막 견학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분위기 좋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경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5월 21일 화요일 오전인데요. 오늘 이제 방금 최상병 특검법 네. 거부권 행사를 했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제가 상정된 것까지는 봤는데요. 행사했나요? 했습니다. 네. 제2호국권 의결했다. 거부권을 네. 행사했습니다. 참 한심하네요. 뭐 예상은 했지만 그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지 이따 후반부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먼저 이제 궁금한 것들, 당원들이 궁금한 사안들 먼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며칠 전에 끝났던 국회의장 선거 파장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갈수록 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 선거 당시에 민심과 당심이 다 추미애 장관 쪽으로 쏠려 있다. 이건 이제 많이 확인들을 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투표 과정에서 21대 당선자들이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의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당원들은 좀 봤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추미애 당선자의 어떤 여론이 많았다고 저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상당한 표차로 추미애 당선자께서 이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결과가 실제 예상보다 많이 빗나갔죠. 아니, 당시 그 발표 현장에서 우원식 의원이 승리했다, 이 이제 발표가 나니까 잠깐 시간 동안 정적이 흘렀다고 그래요. 장내 분위기가 조용했다. 그만큼 좀 뜻밖이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발표 당시에는 그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에서 검사 관련된 저희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민영배 의원님 등과 밖에 기자회견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투표는 다 끝마치고 현장 분위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뭐 그때 아무튼 다들 좀 약간 당혹스러워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가장 걱정했던 상황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당선자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런 방송들을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22대 개원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 하는데 최상병 건, 김건희 특검권, 그치. 이런 거 갖고 몰아붙여야 하는데 당원들과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커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했던 개혁국회 초반의 모습을 상실될 수도 있다,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실제 당선자들은 그런 정도의 후폭풍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당연히 개혁공천으로 22대 국회가 개혁국회가 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당원들의 손으로 뽑은 이 당선자들이 당원들의 바람대로 의장 선거에 임하시리라 기대를 하셨을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망과 서운함이 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당선자들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의장이 되시면 이 당원들의 바람과 기대를 통 크게 수용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선자들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 당원들의 반발의 이유,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물어봅니까? 아니 근데 대부분 지금 현역 의원님들도 이번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또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서, 특히 과거에 조금 여기가 얘기가 있었던 게 뭐 호남 의원들의 약간 기득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호남은 전원 다 경선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분 빼고는. 그래서 당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다 깨달으셨고, 왜 이렇게 당원들이 민감해 이런 여론은 없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추미애 의원님이든 뭐 우원식 의원님이든 다 개혁국회를 잘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의 어떤 충정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정도지 전혀 당원들이 왜 그래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의 문자 좀 받았습니까? 많이 받죠. 어떤 그 문자에 박찬대, 정청래, 장경태가 대표님을 잘 못 모셔서 그런다, 이렇게 그러셔서 박찬대 원대랑 정청래 최고랑 다 저희들끼리도 진짜 저희도 좀 난감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약간 그랬습니다. 네. 당원들의 이 반발,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 평가를 한다면? 뭐 마찬가지로 이 당원들은 뭐 국회의원이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대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당심을 국회에 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당원들이 바람을 사실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정말 이 대표님께서 우려하실 정도로 너무 가열되니까 좀 저희도 걱정은 했거든요. 이게 사실 4명의 후보들, 조정식 의원님도 그렇고 다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 너무 가열되니까 저희도 어떡하지 했는데, 그 정도로 또 압도적으로 추미애 의원님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민심과 당심의 전달자로서 그 투표에서도 이렇게 전달하시기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히나 당원들께서 개혁공천하는 과정에서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도 생기셨을 텐데 내 의사와 반하는 결과를 나오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화가 나시죠. 저는 그건 당연히 공감이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 뭐냐면 헌법기관이기도 하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네. 또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면 소신과 원칙도 있지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사이에 늘 이제 고민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은 좀 특수한 것 같아요. 워낙 그 윤석열 정권의 그 폭정이 심하니까 그렇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거부권도 마찬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압수수색 할 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국회의장에. 그런 바람들이 추미애 당선자로 모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연설하러 올 텐데 위에 의장석에서 추미애 의장께서 딱 이 노려보시면서 예. 시정연설문을 찢는 그 소위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했던 그 역할을 아마 기대하셨을 거고 아마 저는 만약에 이제 의장이 되셨으면 윤석열 대통령 위에서 노려보고 있는 추미애 국회의장 그 사진 한 장이 아마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한 장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생각은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맞아요. 예, 대통령과 맞짱 뜨는 아니 국회의장. 막장이 아니죠. 딱 국회의장이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 입법권이 대통령. 위다. 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 모습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의장석에 당연히 뭐 우원식, 조정식, 정성호 의원님 다 훌륭하시지만 당원들께서 아마 딱 그 사진이 정말 역사적인 상징처럼 남지 않았을까. 그건 좀 그런 그 장면은 맞아요. 좀 아쉽긴 해요. 네. 그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당에 헌신하고 이랬기 때문에 당의 역사를 잘 아시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일이 벌어지니까 의원 중심 원내정당 이게 너무 일방적이다 라는 평가들이 있으면서 이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열린우리당의 실패 그거를 그때 이제 당시에 무슨 이제 재앙적 총재에 맞서서 원내총무의 격을 올려서 원내대표로 높였던 그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뭐 대의원들 뽑을 때 직접적으로 다 선출하고 그렇죠. 아래로부터 당원들의 참여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게 원내정당, 정책정당이라는 미명하에 다 이후에는 봉쇄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다 내리꽂는 대의원들도. 그리고 정치개혁이 어떻게 보면 후퇴하게 됐거든요. 국민참여, 당원참여가 봉쇄되는 그런 어떤 아픈 전철이 있었는데 그게 20년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당원들의 눈높이도 달라졌고 과거 제왕적인 총재 시스템도 없고 뭔가 원내 정당의 그 플러스 당원들의 참여, 국민 참여 정당의 당원 참여 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어떻게 당에 반영할 건가 이게 큰 숙제로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내 정당이냐 대중 정당이냐의 논쟁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대중 정당 체계로 전 나아가고 있다 보고 지금 이 소위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이 당원의 숫자가 정말 120만 명, 100만 명 넘는 정당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다 30만 정도 수준입니다. 정말 이렇게 폭넓게 당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민심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고 집단지성이 가동된다는 얘기고요. 과거에 국회의원도 당 총재가 지정하거나 정말 여러 계파 보수들에 의해서 나눠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장까지도 다 당원들이 선출하게 다 바뀌었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만 당원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뜨끈뜨끈한 얘기인데요. 바로 어제 최고위에서도 저는 당원들의 참여를 이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비율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과거에 제가 학생회장 할 때도 총장 선출권의 학생 투표를 반영해야 된다로 많이 운동을 했었고 실제 반영이 됐거든요. 그때도 얘기했던 게 아니 학생이 총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냐. 피선거권은 교수들한테 있어도 투표권이라도 학생들에게 보장하라는 것처럼 맞아요. 당원들께서 지금 원내대표 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에게 피선권이 보장되더라도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해달라, 반영해달라. 그것도 뭐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뭐 20% 정도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역처럼 의원들의 투표로만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원들의 참여 비율은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 논의가 이어지다 보면 그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어떻게 열 거냐 이제 논쟁으로 퍼질 건데 단순히 이제 국회의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은 또 장경태 혁신안으로 일컬어지는 그 혁신이 위원장을 또 하셨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8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제 장경태 혁신안에서도 논의했듯이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예비선거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어 있는데 당대표는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는 선거인단 투표로 중앙위원 투표로만 그렇죠. 돼 있으니까 개파가 없는 사람들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개파는 없는 사람들이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또 시도당 위원장의 당원 50%, 대의원 50% 돼 있는데 이거를 당원 포션을 더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당대표 때도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데 이거를 당원 여론조사로 50% 바꿔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경태 혁신위에서 논의했던 안들인데 이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시점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이 혁신위에서 논의했고 제안했던 게 이 예비경선 선거인단에 중앙위원 100%가 아니라 중앙위원 50%와 권리당 50%로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이제 비대위가 이 당원을 국민으로 바꾸고 그 비율도 50에서 30으로 낮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 30%만 반영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마 차차 이 부분도 권리당원 50%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민심과 당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역선택을 막 우려하시고 하는데 이미 당원이 120만이 넘는데 열선택 있겠어요. 네. 아니, 권리당원 지금 한 250만 되고 권리 행사가 가능한 그렇죠. 당원들이 한 120만 명 되죠. 6개월 네. 동안 계속 당비를 냈던 분들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당원들을 250만까지 끌어올리자는 세계적으로 거니까. 유례가 없는 당원 네. 숫자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장경태 혁신안, 김은경 혁신안. 저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혁신안을 관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우선순위 따지고 중요도 따져서 의원들이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저는 장경태 혁신안, 김은경 혁신안 들여다보면 다 촘촘히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실은. 국회의장하고 아까 원내대표 반영하는 거는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논의가 될 거고. 네. 그래서 이 혁신안을 과연 어떻게 반영할 거냐. 지난번에는 이제 총선 앞두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이제 반발도 있고 뭐 과감하게 채택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했는데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일단 6월 초에 아마 개원을 할 거고요. 여러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과 여러 이제 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러 대여 투쟁이 한 전선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정당 혁신이라는 하나의 또 축을 가지고 6월 중순에 이제 전준희가 발족을 하면 전준희의 이제 당원 당규 개정 분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전달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깨가 무거운 게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장경태 그렇죠. 최고가 이제 끊어야 하는데 이 예를 들면 당원당규의 뭐 분과위원회나 전준희한테만 맡겨놓으면 힘이 안 실리거든. 그렇죠. 그분들이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번에 그 당원들의 반발의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우용 교수님이 뭐 특강한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장경태 혁신안과 김은경 혁신안을 이참에 논의를 합시다라고 논의를 붙여야 전준희가 힘을 받아서 그 안에서 뭔가 혁신적인 안을 채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도부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죠. 전준희도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다수의 당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함께 모아줘야만 이게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일단 6월 개원하고 6월 중순쯤 됐을 때 지금 사실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44개의 혁신 의제가 모든 혁신이나 뭐 전준희의 상상 달라고 하는 바이블처럼 돼 있거든요. 돼 있죠.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전준희에 전달을 하고 많이 알려줘야 돼 이게. 폭넓게 의원님들께도 예, 알려줘야 6월 돼. 정도부터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상임위 배정과 관련돼서 각자 이제 어떻게 입법 전략을 다 논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당 혁신은 당연히 저희가 이 흐름대로 추진할 거고요. 앞으로 대여 투쟁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강력하게 할지 잘 논의하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김정호 의원이 연락 안 왔던가요? 예, 왔어요. 교육연수 관련돼서. 네, 제가 네. 그 만났는데 네. 교육연수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연수원장 된지도 몰랐어. 네네. 뭔 이번 얘기하다가 총선 끝나고 개편하면서 되셨어요. 되셨길래 제가 그때 혁신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네. 이거 디지털 시대인데 너무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렇죠. 지역위원회 찾아다니면서 당원 교육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실용적인 거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에 대해서 그렇죠. 해서 다원들한테 카톡으로 뿌려줘라. 월 한두 번씩. 요즘에 인강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원 교육도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맞아요. 돼야죠. 또 당원의 역사든 당원당규 해설이든 그렇죠. 딱딱딱. 그다음에 현안도 원하는, 좀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중요했던 정치사적인 의미 있었던 내용들, 뭐 주부님들은 또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뭔가 또 아이디어 얻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최고위원 후보 공약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민주당 방송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해서 사실 저희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보수 유튜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준비하면서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민주당 방송국을 시당부터 만들게. 시당은 어찌됐건 일정하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거든요. 네. 최고위원은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말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시당위원장이 되면 시당과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은 중앙당의 한 5분의 1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울시당에서 좀 우리 시대를 선도하는 민주당 방송국을 좀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경태 최고께서 서울시당 위원장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 젊은데? 막 이런 생각도 네. 있고, 도전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크게 3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방송국. 그래서 정말 24시간 방송 채널을 돌리면서 또 다른 외주도 주거든요. 뭐 일반 방송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시영 TV 프로그램도 서울시당에서 좀 공식적으로 틀기도 하고 민주당의 방송 체계를 좀 가져야겠다. 과거에는 당보를 뿌리셨다면 이제는 온라인 당보를 뿌려야 될 시기다. 좋은 과거에는 말이에요. 네. 광장에서 짱돌을 드셨지만 지금은 인터넷 광장에서 온라인 짱돌을 드려야 되는 시대다. 맞아요. 카톡으로 날리고 막 그렇죠. 그래야지. 근데 컨텐츠가 있어야지 날리는데 컨텐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델리민주라는 뭐 채널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이 약간 최고위 모두 발언 위주의 컨텐츠가 좀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시당 차원에서 아예 편성 PD, 제작 PD를 정식으로 고용을 해서 민주당 방송국을 좀 개원하고 만약 잘 되면 서울시당 게 아니라 격상시켜서 중앙당 기구로서 당 기구화해야죠. 두 번째는 당원 축제를 좀 서울시당 차원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이제 스웨덴 가시면은 알메달렌이라고 고틀란트라는 섬에서 하는 축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서울시당 차원에서 추진을 하면서 뭐 중앙당과 같이 해도 좋고요. 당원 축제를 여의도에서 한다든지 여의도 공원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축제 모델을 알메달렌 축제도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축제인데 한국으로 들어갖고만 오면 정책 학회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무거워.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무거워. 대학 축제처럼 저는 당원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장경태 최고위원이 도전한다고 하니까 서울시당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 위원장으로 다 꼬리를 내릴 것 같은데. 많이들 저를 또 응원해 주시긴 했습니다. 실제로 조금 고민하셨던 분들이 장채권가 나오면 잘할 것 같다. 지금 자기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지하겠다 이렇게 많이 응원 말씀해 주셨어요. 색다른 그 풍경들을 많이 연출을 시킬 것 같아요. 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제 서울 민심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윤석열한테는 완전히 떠난 건 사실이에요. 반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을 또 다 옮겨오진 않았거든. 민주당 쪽으로. 그렇죠.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국민의힘한테 가 있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에 또 가 있지도 않으면서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서울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들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에서 어떤 민심을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는데 서울 민심을 좀 더 지금 민주당 쪽으로 당기려면 뭐 보관이 있다면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2년 뒤 지방선거 또 3년 뒤 대선 뭐 3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 민심에서의 승리가 저는 앞으로 지선뿐만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 맞춤형 공약 또 서울 시민 맞춤형 정책 현안들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공개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 충분히 지도부에서 상의해서 정말 서울 시민들이 보셨을 때 민주당이 정말 정책이 강한 정당이구나 또 민심을 잘 반영한 정당이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권에 강남 서초 송파가 있잖아요. 뭐 넓게 치면 이제 강동까지 강남 권역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 강청희 그 후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세웠던 공약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 중에 이제 저는 딱 눈에 꽂혔던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투기 가열 지구를 지정을 할 때 지금 9단위로 하는데 강남구 내에도 예를 들면 세곡동이나 수서동이나 그렇죠. 강남 울에서도 거기는 이제 개발이 오히려 필요한 지역들, 낙후된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강남구 전체로 묶어버리면 이들 지역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청희 후보는
동 단위로 묶어라 차라리 투기 과열 지역을 구 단위로 하지만 구 안에서도 차별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를 들면 공약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강남 권역에서 우리 도전했던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약들 한번 면밀히 훑어보시고 그렇죠. 채택할 것들은 과감히 좀 채택할 그러니까 필요도 뭐 있어요. 그런 공약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역위원회 뭐 현수막 개첨이나 이런 지원 사업도 원외 지역에 좀 더 비중을 늘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원내 지역보다 원내 지역은 정치적 하시고 서울에서 원외 지역이 대체적으로 다 강남 권역이 그렇죠. 힘든 지역이죠.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도 더 지원한다든지 저는 이번 총선 때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회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역이니까 정치자금의 일부를 이 동구갑 지역위원회에 매달 일정 소액이라도 전달해서 현수막 개첩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그렇게 저는 최소한 서울에서도 자매결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지금 현역이 2대1 비율이 2배거든요. 그러니까 2개 지역위원회가 1개의 원외 지역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매칭도 하고 방금 이제 강청희 후보께서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이제 서울 지역에 맞는 좀 이 보관이 있긴 한데요. 네, 좀 나중에 된다면 상당히 강력하게 네. 방금 읍면동 단위로 쪼개기도 중요하고 사실 기본적으로 이 종부세 부과나 이런 이 투기 조정 지역, 과열 지역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정 과정도 매우 세심하게 정밀하게 돼야 됩니다. 맞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안 느끼게끔.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만들어야 지금 돼. 다주택 기준도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또 전국에 3주택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기준도 사실 상향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아요. 어쨌든 이기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정책.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수용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위에서 저는 너무 더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나가면 또 파장이 클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약간 그러니까 여기 이념적 정책들도 있고 뭐 또 이념적 정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폭 개선해야 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강남 권역에서 그 출마했던 후보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너무 여름에 만났는데 안타깝죠. 네. 거기가 또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임대료도 다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힘든 거야. 이중으로 당원은 적고. 적고 사무실 임대료 막 이런 건 엄청 비싸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원내 지역이 다 원외 지역위원회 다 더 지원해야 됩니다 사실.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71명이라고 71명. 하는데요. 이제 재선이 되셨으니까 우리 초선 당선자들에게 사실은 해보면 한 3개월, 6개월 이 초반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저는 결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모습을 못 보여준 의원들은 대중들이 당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솔직히 그렇거든. 한 그쵸. 6개월 사이에 뭔가 해내야 하거든. 마음이 급할 겁니다. 지금 당선자들을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국회의원이시면은 국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지역에서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뭐 혼나기도 하겠지만 뽑아주신 주민들께서는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더 나를 대표하고 있다, 대리하고 있다고 효용감을 높게 가지시거든요. 당연히 지역 행사에 축사 요청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국회에서 하시되 그 말은 뭐냐면 여러 어떤 투쟁 과정이나 입법 과제들에 대한 기자회견 할 때 항상 보이는 의원님들만 계속 보여요. 맞아요. 주구장창 기자회견 하거든요. 저희 철험회가 이제 초선 당선인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경파도 아니고요. 저희는 아주 합리적인 의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철험회 의원님들이 항상 기자회견장에 계세요. 그래서 왜 맨날 우리만 기자회견 하냐 이런 정말 억울함도 있는데 또 과거에는 눈칫밥 먹으면서 선배 의원님들에게 철험 해체하라 맨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선 당선인들 이제 저희가 더 많이 모집하고 다 포용하고 지금 몇 명이나 됐어요? 저희가 한 17분 정도 되십니다. 지난번 21대 때 몇 분이었죠? 저렴해가? 그때 21대도 한 15분 정도 되다가 이제 좀 남아 계신 분들 7분이거든요. 네. 한 이제 30명은 돼야지. 뭐 더 늘리고 싶긴 한데 아무튼 많이들 와주시고요. 예. 저희 절대 강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니, 근데 결국은 예. 대중들한테 사랑받았던 대부분 의원들은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었잖아요. 뭐 최강호, 김용민, 김용민, 장경태, 민영배 뭐 이런 등등, 분들이었잖아요. 네. 진짜로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와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농성을 주도하고 결의안을 주도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판사님.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뵀으니까 네. 우리 이제 청년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 예를 들면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장경태 최고가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렇게 골간 조직도 있지만 그렇죠. 그 골간 조직에서 활동을 안 하면서도 내공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그런 분들을 좀 묶어서 교류도 하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야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원내 정치인들이 저런 정치인이 있고 원내에도 괜찮은 정치인들이 있어 좀 끌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방송에 좀 내보낼 사람들 내보내기도 하고 그거를 장경태 최고께서 서울시도
민주당 위원장이 되시면 서울시도 좀 책임도 지면서 민주당의 청년 그룹들을 좀 좌장 역할을 좀 그렇죠. 네. 할 때가 됐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 의정이 있듯이 저희가 준비 지금 단계이긴 한데요. 한국 청년 의정이라고 사단법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인재들은 당연히 기본이고 아직 어떤 당 성향이 결정되지 않은 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많은 인재들을 포용하고 그 인재들을 발굴해 가기 위해서 한국 청년 의정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폭넓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장시호 문제를 이슈화 시켰어요? 네. 김영철 검사. 예, 기존의 그 빈곤 포르노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아무튼 융단 폭격도 받았지만 당원들은 또 폭발적으로 네. 성원도 보냈고 굉장히 시달림도 좀 받았는데 그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중앙지검 조사는 열심히 성실히 받았고요. 그 후로 뭐 얘기가 없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지지 네. 않았죠? 뭐 수사 전개 못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손댈 게 없잖아요. 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네. 그때 수사 전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시호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나요? 지금 상황이? 이제 피의자였던 장시호와 김영철이 오빠 동생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 위반이나 이 검사 직무 규정 다 위반한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규탄했고 직무배제와 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좀 받아라. 또 대검도 감찰을 실시해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지난주에 검사장 인사가 있었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차부장급 인사가 날 예정인데 반부패 1과장 맡고 있는 김영철 검사의 인사가 어떻게 될지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 김영철 검사가 소위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영전을 한다면 저희가 또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죽을 때까지 김영철 검사 옷 벗을 때까지 저희 기자회견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장경태 최고 얼굴을 보면 좀 곱상해서 별로 깡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가장 저는 온건파고 합리적인데 너무 이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검사들을 규탄할 뿐이지 저는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번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실망해서 마음이 좀 다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당원들께서 22대 국회 또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아마 이번 의장 선거에서 상처도 받으시고 또 실망감도 크시겠지만 항상 이 변화의 흐름 과정이다. 차선 변경도 2차선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차선씩 옮겨야 되듯 저희에게 조금 더 기회와 시간을 주시면 우리 민주당을 보다 더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끝까지 믿고 저희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박시영이 간다 7번째 시간은 우리 늘 씩씩한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